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날부터 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새해 다짐도 다짐인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번에 정규 강의 접수를 하다가 카드사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연말이어서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해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만 카드 접수만 받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이 카드 접수 오류 때문인데 예전에 이런 적이 없었죠. 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 15%, IMF 폭등기 이후 최고치. 근데 보면 요즘 이제 여러분 이게 좀 하락한다는 기사 보시면 한국 부동산원이 적혀 있고요. 아니면 여당 쪽이 적혀 있고 올랐다 불안정하다는 얘기 나와 있으면 이 KB 좀 많이 나와 있고 실거래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오해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현실을 보는 분들만 보는 거니까 새해 첫날부터 왜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올해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왜 이딴 얘기 안 하냐. 예. 여러분 그 작년 기억나세요? 1년 전에 2020년 1월 1일 날 저 그때도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나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전 이거를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맞이했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났지만 변화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미 변화하신 분들이야 제 얘기가 필요 없을 테고 변화가 안 된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파이팅! 으쌰으쌰! 다 잘 될 거야. 새해는 복이 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한 해 하나 지나가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또 악담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인생을 그대로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새해 첫날부터 누군가 얘기해줘야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려가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지만 못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끝까지 딴소리한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이해하느냐? 저는 현실주의자잖아요. 이해하는 이유가 뭐야? 폭락론자. 유튜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폭등을 했지만 오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폭등을 했지만 여전히 구독자 수, 조회수 그대로 될 겁니다.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분들이 멍청한 게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함부로 멍청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왜? 시장에 나가서 나는 수요와 공급에 뛰어들어서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될 건데 그 안에 그분들도 다 수요고 공급인데 남이 멍청하다고 판단하면 언젠가부터 뭔가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남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남의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성공하신 분들한테 배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였다면은 저럴 수가 없어요. 지금도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방송을 하세요. 그런데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본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몇 번 봤거든요. 유튜브 하려고.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보겠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통상이 맞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려가고 있는데 억지를 부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의 이래요. 상승을 공부하는 분들은 시장 참여할 확률이 높아요. 왜 공부하겠어요? 집 살려고 공부하겠죠. 폭락론을 왜 볼까요? 집이 없거나, 팔았거나, 살 계획이 없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와 함께 공부하던 분들이 있는데 쭉 가다가 지금 정말 하락한다.
가만히 있을까요? 제 댓글창이 버텨낼까요? 버텨낼까요? 못 버텨내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질문을 마구 던지신단 말이에요. 불안하잖아요. 달라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걱정이랑 집이 없는 분들이 느끼는 걱정은 달라요.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이 느끼는 공포나 걱정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하는 척 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 이해해요? 여자가 남자를 다 이해해요? 하물며 내 가족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를,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를 이해한다? 그거는 전부 다 그냥 어떤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저와 방송을 보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폭락론자처럼 무조건적인 지지를 계속 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 폭락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없어요. 본인이 무슨 손실이 있는지를 몰라요. 약이 오를 뿐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약이 오르고 남이 미운 거랑 진짜 내가 죽어나가는 거랑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내 재산에 정말 손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걱정으로 변질이 돼서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상담 내역 중에 집값이 하락하는데 어떡합니까? 나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너무 불안합니다 하는 분들이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2022년도에 만약에 시장이 제 생각과 다르게 하락을 하면은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시장이 예측이랑 다르다. 정말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락할 것 같다. 아니면은 기회인 것 같다. 아니면 일시 조정인 것 같다. 2020년, 22년 전체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새해 첫날부터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방송 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딱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은 여러분 지금 힘들게, 특히 제 채널 보면서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속 출근하고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노동 갔다가.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 해, 두 해 열심히 일을 했으면 보상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자유롭게 휴가를 가거나 가족들한테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억울하시잖아요. 예전에 저처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시장이라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기회, 위기.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위기와 기회예요. 왠지 아세요? 월세 전세가 더 이상 서민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야, 나 아직도 전세 구할 수 있는데, 월세 구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그러면 선택. 매매를 해도 되고, 전세를 구해도 되고, 월세를 구해도 되고, 이건 선택인데, 그게 아니라 도저히 안 돼서 월세로 밀리고, 전세로 밀리고, 이렇게 되는 현상을 저는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거는 누군가 밀어 넣은 거죠. 결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전 그걸 싫어합니다. 전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도는 본격적으로 그 선택사항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이미 지난 몇 년간에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예전에 저 부동산 공부할 때는 미분양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사고 원하면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 제 채널을 볼 때 참고를 해주세요. 떨어지면 떨어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거기서 피해갈 길이 없는 거고. 근데 시장에 딱 놓여있는 제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지켜봤을 때 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저는 오히려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 앞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눈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하는 뭐 어떤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거시경제 공부도 했었는데 거기 교수님들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 저희 대학교 교수님들 유명하시거든요. 진짜 경제학은 정해져 있는 거고 경제학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뭐 조세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이 어떻게 변한다던가 요건 다 이미 세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안 쓰잖아요. 왜? 여러분들 헷갈릴까? 그래서 뭐 바젤 3니 뭐 M1, M2니 별의별 얘기 다 있는데 최대한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또. 전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서울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 아니면 뭐 예일대 나왔다. 북경대 나왔다. 동경대 나왔다. 아직도 이걸 찾으세요, 여러분? 여기 나온 분이 얘기하면 그대로 갑니까?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아, 물론 저기 못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제가 주변에 여러분 부동산 투자 갔다가 부를 읽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 졸업한 분, 저는 한 분도 없어요. 제 아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좋은 데 나온 분은 계신데, 여기는 0명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연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거랑 앞으로 시장을 맞추는 게 무슨 상관이냐? 엄청난 상관이 있죠, 여러분. 엄청난 상관이 있죠. 그 당시에 가장 맞는 세팅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더 이상 안 속아요. 물론 저기 나오신 분들 엄청난 거예요. 진짜 리스펙트해요. 싫다는 것도 조금도 아니고 저도 만나고 싶고 좋아해요. 리스펙트 하는데 저런 데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망이 맞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던데 아 글쎄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좋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정치하는 분들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만 욕하시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까지 식민지화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가 밥 먹여줍니까? 대학교가 훌륭한 거지 졸업생이 다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언론.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런데 언론은 목적이 있어요. 제가 신문사를 다니면 지켜야 될 게 있고 제가 방송사를 다니면 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싹 다 무시하고 나한테 무조건 100% 팩트를 전달해달라? 알 권리가 있다? 언론은 진실만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건 판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거고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에서 부동산이 공급되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수요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나고 그 안에 규제나 세금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제 아는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의견을. 이런 목적성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방송을 좀 켰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새해 첫날 웃으면서 밝은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